오늘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시고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오늘 대책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국공립 유치원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에 개원하는 서울 구로구 항동 유치원의 경우 이 유치원 하나 짓는데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예산 확보 방안이 어떻게 확보가 되셨는지요? 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가 이제 100억 정도의 규모가 듭니다. 예.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설 유치원도 있고 병설 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하는 것도 있고 네. 또 공영형 유치원을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이 법인화해서 공영형 유치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국공립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사립 유치원들 경영이 악화가 되고 생존권이 어려워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유아교육은 국가에서 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립 유치원들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립 유치원은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주로 하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학교로서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회계 투명성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죠. 이제 사립 유치원들도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사립 유치원들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립 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 회계 규칙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 시스템은 이미 공립 유치원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들어와야 네. 수입과 지출, 세입과 세출이 분명하게, 투명하게 정리가 되고 공개가 되고 상시적으로 네. 교육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부 조치에 대해서 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충격과 경악이다. 유치원의 생존권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이미 출발할 때부터 학교입니다. 네. 유치원을 인가해 줄 때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업체로 허가를 해준 게 아니고요. 네. 학교로서 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오늘 전국교육청에서 유치원 감사 결과를 일제히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교육부는 이제 실명 공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최근에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니까 결국 이제 여론에 떠밀려서 실명을 공개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 측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시죠. 네. 가장 큰 초점은 유치원 자체보다도 그런 환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모든 비리의 유형이나 규모 그리고 어떤 원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교육당국과 정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아주 잘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제까지 알았는데 그러면 왜 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도 법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네. 그런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없었고요. 네. 그런 부적절한 회계 사용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서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강화하도록 했던 거고요. 네.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정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이제 사용을 해왔던 게 이제 적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네. 부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게 마련이 됐습니까?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거기도 이제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는 형사처벌, 그러니까 2년 이내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미비했던 법을 개정해서 그런 처벌을 강화하고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정부 조치에 대해서 이 사립 유치원 측들 이제 입장도 굉장히 완강한데 휴원이라든지 폐원이라든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든지 이런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자칫하면 유치원 대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학부모들 걱정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을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휴원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행정 조치들, 시정 명령들을 취할 수 있고요. 네. 이것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위기 상황 관리팀들을 다 시도교육청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번 대책에 하나 빠져 있다고 지적을 받는 게 사립 유치원비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고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조율하는 문제가 이번 정책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엔 그걸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추후에 저희가 그 당에도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TF를 운영을 하기로 했고 해서 이 유치원비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도 이 대학교처럼 이사회가 운영을 하는 그 이른바 법인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보니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 같은데 왜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당장 시행하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예. 사립유치원에서 법인화하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제한도 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법인화하겠다고 하는 유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제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가 많은 학부모님들께 그 주무장관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학습권의 침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역과 그런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적극적인 대안들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이미 그렇게 조치를 했고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부모님들 지역에 그런 유치원이 있다면 신속히 제보를 해주시면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아이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